자, 이번 시간부터는 경우의 수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주제는 경우의 수를 세는 기본 원칙, 이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전에 먼저 경우의 수가 뭔지 단어부터 얘기를 해보고 갑시다. 자, 경우의 수란. 자, 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개수예요. 경우의 개수. 이걸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6가지예요. 1, 2, 3, 4, 5, 6. 그죠? 자, 이게 경우의 수란 단어 뜻이고요. 자,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기본 원칙 얘기를 해볼 건데요. 기본 원칙은 자, 이거예요. divide and conquer 룰. 자, 이 divide and conquer 룰이란 게 뭐냐면 divide를 하고 conquer 정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자. 뭐 이런 건데요. 무슨 말이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디바이드를 먼저 해요. 이런 식으로.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이렇게 문제를 자른 다음에 각각을 정복을 해버리는 거야. 꽝꽝꽝꽝꽝 이렇게 해결. 그 다음 2번 문제도 해결해. 이런 식으로 꽝꽝꽝 해결하고 3번 문제도 해결을 해. 해결을 했어. 그런 다음에 그 해결된 결과들을 각각에서 나온 결과들을 모두 합쳐. 그러면 최종 정답이 이 문제의 정답이 나올 거다라는 게 divide and conquer 룰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자리 자연수 중에 3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냐? 배수는 몇 개인가? 이게 질문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은 이게 디바이드를 한다. 문제를 3개로 디바이드를 할 거야. 어떻게 하냐면 케이스 1번. 자, 10의 자리가 3의 배수인 경우, 10의 자리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인 경우, 10의 자리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인 경우,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문제를 한번 잘라 볼까? 이렇게 자르면 자, 보자. 3의 배수는 1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3의 배수는 3, 6, 9. 자, 3K 더하기 1꼴의 숫자는 1, 4, 7 밖에 없죠. 끝났죠. 그 다음 3K 더하기 2꼴의 숫자는 2, 5, 8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자, 10의 자리가 3의 배수가 오는 경우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 뒤에 여기 뭐가 와야 되냐면 이 뒤에도 3의 배수가 와야 돼. 이 뒤에 올 수 있는 3의 배수는 0, 3, 6, 9 이렇게 여기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10의 자리가 3이나 6이나 9일 때 그 3의 배수의 개수는 12개가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고배 법칙 써서 하고 있는데 뭐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요. 일단 문제 그냥 푸는 스타일만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가 1 또는 4 또는 7이 오는 경우, 자, 1 또는 4 또는 7 세 가지가 왔을 때는 그때 147하고 더해서 3의 배수가 되게 만드는 숫자는 2, 5, 8밖에 없습니다.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그럼 뭐 여기 있는 숫자들과 여기 있는 숫자들을 두 개를 더해보면 다 3의 배수가 되거든. 그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이 숫자 두 자리 자연수가 3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세 가지가 돼서 자, 10의 자리가 147인 경우에는 총 9개의 3의 배수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 258일 때는요. 여기 올 수 있는 게 이제 258 중에 하나가 오니까 세 가지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258하고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숫자는 1, 1, 4, 7이에요. 그러므로 여기도 세 가지. 그러므로 9가지가 되고요. 자, 디바이드 세 개로 디바이드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결과들을 다 더해 주세요. 그럼 30이 되죠? 그래서 총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는 30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스타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디바이드 앤 컨커 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디바이드 앤 컨커 룰이 경우의 수 셀 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거야. 저기 선생님이 책에도 써놓은 것처럼 경우의 수를 셀 때 문제 자체가 너무 복잡할 수 있거든. 풀다 보면 이렇게 복잡한 경우의 수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때조차도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빼먹지 않고 그리고 또 중복되지 않게 셌던 거 또 세지 않도록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직접 풀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작은 문제 여러 개로 잘라서 좀 쉽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서 그 결과를 합치면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복잡한 문제들을 풀 때 이 디바이드 앤 컨커 룰을 잘 사용을 하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여러 개의 사건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거라고 요 앞에서 디바이드 앤 컨커 룰을 얘기하면서 문제를 여러 개로 잘라서 경우의 수를 구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나오거든. 그 경우의 수 여러 개의 경우의 수들을 이제 그 결과를 더할 건지 곱할 건지를 결정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자, 더하게 되면 이제 합의 법칙이 되고 곱하게 되면 곱의 법칙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합의 법칙을 언제 쓰느냐? 언제 더하느냐? 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때는 합의 법칙을 써서 두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볼게요. 자, 2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이거나 또는 7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이런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3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3의 배수인 경우의 수는 자, 손가락으로 세봐. 3, 6, 9, 12, 15, 18 6개가 있습니다. 6가지예요. 그 다음 7의 배수도 한번 세봐. 7의 배수는 7, 14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럼 6이란 숫자랑 2란 숫자가 나왔는데 이 두 숫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더해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2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어떤 숫자 하나를 골랐을 때 그게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7의 배수인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이 동시에 일어날 때도 있어요. 동시에 일어날 때. 자, 그때는 자, 뭐 집합 개념을 사용을 해서 이 합의 법칙을 사용해 주면 되는데 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더하기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합의 법칙으로 일단 더해 주고요.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은 한 번은 빼주시면 돼요. 자, 요 예는 숫자를 3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바꾸면 돼요. 30보다 작은 자연수 라는 조건만 바꾸고 나머지는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들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 거야. 자, 3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3의 배수는 3부터 30까지 10개가 있습니다. 10가지. 자, 7의 배수는요. 7, 14, 21, 28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있는데 둘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3의 배수란 사건과 7의 배수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딱 한 개가 있는데 뭐냐면 20일이야. 20일은 둘 다 만족하니까. 그래서 3의 배수이고 동시에 7의 배수인 경우의 수가 한 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일어날 때는 답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해줘야 돼. 3의 배수 더하기 7의 배수 빼기 겹치는 부분은 3의 배수 셀 때 7의 배수 셀 때 겹칠 때 두 곳에서 다 셌기 때문에 한 번은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일반적인
합의 법칙은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이 일부분 있을 때는 꼭 뒤에서 겹치는 부분을 빼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아예 그럼 그냥 각각의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그냥 단순히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게 합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경우의 수가 주어졌을 때 그 경우의 수들을 곱해서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법칙, 즉 곱의 법칙 얘기를 해볼게요. 곱의 법칙은 언제 써먹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항상 동시에 일어나. 이럴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해주면 됩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냐? 이런 간단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자릿수가 두 자리예요. 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9까지 총 9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9까지 총 10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주면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곱하면 돼요. 곱하면 90이 되죠. 두 자리 자연수는 10부터 99까지 정말로 여러분이 세보면 90개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는 거는 10의 자리에 어떤 숫자를 놓는 것과 1의 자리에 어떤 숫자를 놓는다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지만 두 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동시에 일어날 때는 이 경우들이 일어나야 될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8의 약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자, 8의 약수래. 8의 약수는 1, 2, 4, 8 4개가 있는데 자, 그럼 선생님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면 먼저 디바이드를 할 거야. 디바이드 앤 컨커 룰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8의 약수 1이 되는 경우, 이번엔 두 번째 케이스 합이 2가 되는 경우, 합이 4가 되는 경우, 합이 8이 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 네 개의 문제로 문제를 잘라버렸어. 그래서 네 개의 문제를 풀 거야, 각각. 자,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1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0가지예요. 자,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1,1 둘 다 11 나오는 경우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1, 3 나오거나 2, 2 나오거나 3, 1 나오는 경우가 가능하니까 세 가지가 가능한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합이 8 되는 경우는 1은 안 되죠. 2, 6부터 3, 5, 4, 4, 5, 3, 6, 2 이와 같이 다섯 가지가 있죠. 자, 문제를 4개로 디바이드를 하고 컨커를 했어요. 각 4문제를 컨커, 정복을 했고요. 그렇게 나온 결과들을 자, 보는데 얘네들을 이번에 이건 더해야 돼요. 합의 법칙. 왜 더해야 되냐면 합이 1이면서 동시에 합이 2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또 합이 2이면서 합이 4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더해주면 되고요. 그 더한 결과는 9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10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이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는 홀수인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예요. 자, 100의 자리는 3의 배수가 와야 되니까 올 수 있는 숫자는 3, 6, 9 세 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는 홀수가 와야 된다고 하니까 홀수는 1, 3, 5, 7, 9만 올 수 있죠. 그래서 10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거는 5가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5가지인데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는 거는 동시에 각 자리의 숫자들을 놓아주어야 되니까 각 자리의 숫자를 놓는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곱의 법칙을 써주게 되면 75가지임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곱의 법칙 문제였고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자, 4점 PQRS 사이에 오른쪽 그림 같은 도로망이 있고요. P에서 출발해서 S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봅시다. 자, 그럼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P에서 Q를 거쳐서 S로 가는 방법과
P에서 R을 거쳐서 S로 가는 방법. 디바이드를 먼저 합니다. 첫 번째. P에서 Q를 거쳐서 S로 가는 경우와 두 번째. P에서 R을 거쳐서 S로 가는 경우. 문제를 두 조각을 내고요. 자, 이제 생각을 할 건데 P에서 Q까지 가는 방법. 그림을 보세요. P에서 Q까지 가는 방법.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방법 있죠.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Q에서 S까지 가는 방법은 길이 3개가 있으니까 얘는 3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곱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줘야 P에서 S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요. 안 그러면 갈 수가 없잖아. 응? P에서 Q로 가는 방법 하나 선택하고 Q에서 S로 가는 방법 하나 선택을 해야 둘 다 동시에 선택해야 P에서 S로 가지. 하나만 선택해야 부산 S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P에서 R까지 가는 방법 두 가지. R에서 S까지 가는 방법 두 가지예요. 근데 얘네들을 동시에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위에는 6가지, 아래는 4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해줘야 돼요. 이번엔 왜 더할까요? 위쪽 길로 가는 경우랑 아래쪽 길로 가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없죠. 내 몸이 한 개인데 위쪽 길과 아래쪽 길로 어떻게 동시에 갈 수 있냐고.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6과 4라는 경우의 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더해줘야 돼서 문제의 정답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문제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섞여 있는 문제가 됩니다.